해석학원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4장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이랑 4.2절에 있는 4.1절에는 연습 문제가 있지는 않고 4.2절에 있는 연습 문제는 적당히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 4.3절에 있는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 2, 3장에서는 연습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4장이랑 5장은 좀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2절에서 4점 문제 하나 정도는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4.2절에 있는 4.2.11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퀴즈 티오렘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에도 다 배우셨을 텐데 샌드위치 정리 아니면은 스퀴즈 티오렘, 스퀴즈 정리 이렇게 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세 개의 함수 fg가 있는데 fx가 fx, gx, hx가 모든 x에 대해서 적당한 도메인 안에 있는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가 항상 성립할 때 만약에 x가 어떤 c로 갈 때 fx랑 x가 c로 가까이 갈 때 hx의 극한값이 l로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gx의 극한값이 l이 된다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어쨌든 gx에 대한 극한이니까 gx가 l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gx에서 l을 뺀 거 이제 요거를 좀 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를 살펴보면 fx를 더하고 빼주면 gx fx 더하기 fx 마이너스 l이 되고 그러면 얘는 gx 마이너스 fx 더하기 fx 빼기 l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요 앞에 있는 거 얘를 잘 살펴보면 gx에서 fx 뺀 거랑 우리가 뭘 비교할 거냐면 얘랑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gx에서 fx를 뺀 거는 gx가 fx보다 이제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절대값 기호를 빼도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gx 마이너스 fx가 되고 뒤에 fx 마이너스 l은 그대로 있고 근데 g가 항상 h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hx 빼기 fx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도 적당히 절대값을 이제 씌워주면 하나하나 다 가정을 적어보면 얘는 또 절대값을 씌워줘도 되고 더하기 fx 마이너스 l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hx 빼기 fx 요 자리에다가 l을 더하고 빼주면 hx 빼기 l 더하기 l 마이너스 fx 더하기 fx 마이너스 l 이러면은 얘는 이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hx 빼기 l 더하기 이제 2배겠죠. 2배의 fx 빼기 l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다 보이죠, 그렇죠? hx 빼기 여기 hx 빼기 l이 여기에 있고 fx 빼기 l이 여기에 있으니까 애초에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랑 hx의 극한이 l이니까 우리는 어떤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었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뭐 hx 빼기 l을 뭐 3분의 에필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고 fx 빼기 l도 3분의 에필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델타에 의해서 뭐 결국은 gx 빼기 l이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위에서 한 과정을 거쳐서 hx 빼기 l 더하기 2배의 fx 빼기 l이 되는데 얘가 요 델타에 의해서 x-c가 요 델타보다 작으면은 각각이 3분의 에필론보다 작으니까 얘는 3분의 에필론 더하기 3분의 2 에필론이 돼서 에필론보다 작아진다.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스퀴즈 티오렘은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잘 쓰려면은 정리의 증명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넘어가면 4.3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적당히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3절에서 여기 4.3.5를 한번 살펴보면 4.3.5에서는 definition 4.3.1로 우리가 연속을 정의하는 거 연습 문제 definition 4.3.1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C라는 점이 isolated 포인트였으면 주어진 정역에 isolated 포인트였으면 F가 C에서 연속이다. 이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definition 4.3.1이 이제 뭔지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봐야 되는데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연속이면은 definition 4.3.1을 다시 떠올려 보면 결국은 어떤 점 C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에필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가 fc와의 거리를 에필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C가 isolated라는 거는 근데 C가 isolated니까 그거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릭트하게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냐면 이니까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냐면 x-c와 델타와의 교점과 a 정의역이 a니까 a와의 교점이 c밖에 없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니까 적당히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딱 자기만 포함하는 어떤 네이버후드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교집합이 딱 C 하나밖에 없게끔 하는 이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구간 안에서는 요 델타에 따르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x가 c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fx 빼기 fc를 우리가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x랑 c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fc 빼기 fc가 되니까 그냥 0이 됩니다. 0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면은 당연히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고등학교 때는 잘 하지 않았죠. 왜냐면 만약 어떤 정의역이 0,1이고 2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x는 2에서 연속이냐 이런 거를 사실 따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점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의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델타를 항상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이거 델타 잡으면은 주위에 2밖에 없죠. 그러니까 fx 빼기 fc는 요건 다 2밖에 없는 거니까 f2 빼기 f2가 돼서 0이 되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5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4.3.9도 보면은 h라는 함수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k라는 집합을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실수에 있는 어떤 점들을 모으는데 어떤 점이냐면 hx가 0이 되는 점을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요 k라는 집합이 닫힌 집합임을 보이래요. 그러면은 k라는 집합이 이제 닫힌 집합임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닫힌 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죠.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C라는 점을 어떤 K의 리밋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목표는 C가 K에 들어가 있다.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에 의해서 C가 어떤 K의 리밋 포인트니까 우리는 어떤 xn이라고 하는 수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xn이 C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h가 연속이니까 이 수렴하는 거를 그대로 보존을 해주죠. 그래서 hxn이 hc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xn이 k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다라 그랬죠. 근데 k라는 집합이 뭐냐면 h를 걸어주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n이 k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hxn이 항상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hxn이라는 수열은 hc로 수렴을 하는데 보니까 hxn이 항상 다 0이죠. 계속 00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니까 수렴값도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hxn이 전부 다 0이니까 hc도 0이 됩니다. 근데 hc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c가 k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hx를 0인 집합으로 했지만 hx가 그냥 아무 숫자나 가지고 와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런 집합을 우리가 레벨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같은 애들을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레벨이 말하는 건 함수값이 똑같은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특별히 0으로 같은 애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뜻에서 레벨 셋이라고 표현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적분학 시간에서 미적분학을 배울 때 이변수 함수 이런 거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등고선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으면서 산에서 어떤 지도를 볼 때 이게 높이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고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레벨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벨 셋은 항상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3.11도 보면 4.3.11 4.3.11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컨트랙션 매핑 티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f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어떤 상수 c가 존재하는데 어떤 상수 c가 존재하냐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뭘 만족하냐면 fx와 fy의 차이가 항상 x-y의 10배만큼 보다 작은 요런 거를 만족하는 어떤 이제 c가 존재하면은 이제 우리가 컨트랙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런 f를 컨트랙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함수를 f를 컨트랙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선은 매핑이라는 거는
함수의 다른 표현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함수를 그냥 펑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되게 뭐 이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뭐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매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또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컨트랙션이라는 함수인데 컨트랙션이 뭐냐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축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가 줄어들고 있냐면 함수 값을 취하면은 원래 x에서의 차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왜냐면 c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스트릭트하게 x 1보다 작죠. 그렇죠? 네. 그래서 fx 빼기 fy가 x-y보다 이제 스트릭트하게 작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뭐 우리가 컨트랙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A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f가 연속임을 보이래요. 얘를 이제 보이기 쉬운 이유는 우선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실수에 있는 어떤 뭐 A라는 애를 하나 가지고 와서 F가 A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뭐 당연히 A도 실수고 X도 실수고 F가 실수 전체에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y 자리에다가 A를 넣어보면 fx 빼기 fa가 모두 작냐면 c 곱하기 x-a보다 작아요. 요건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근데 우리가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요런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fx 빼기 fa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c 델타인데 얘가 엡실론이면은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를 c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면 되는구나. 고르면은 이제 연속인 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얘는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B에서 나와 있는 거는 y1이라는 애를 하나 고르고 아무 y1이나 하나 고르고 우리가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수열이냐면 y1, fy1, f 합성 fy1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적어보면은 yn 플러스 1은 f의 yn이죠. 왜냐면 전에 거에다가 f를 걸어줘서 만드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를 합성해서 만들어주니까 다음번 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n 플러스 1번 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yn에다가 f를 걸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고 나면은 우리가 요yn이 뭘 보일 수가 있냐면yn이 코시 수열인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우리가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yn이 코시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이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이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m과 n이 둘 다 요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yn과 ym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얘를 한번 이제 잘 보면은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선은 인접한 두 항을 한번 보면은 ym 플러스 1과 ym 플러스 2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f를 한번 걸어준 거로 생각을 하면은 m 플러스 y m 플러스 1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ym에다가 f를 한번 걸어준 거. 얘를 f ym. ym 플러스 2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f에다가 ym 플러스 1을 걸어주면 된다. 근데 f를 이렇게 걸어주고 나니까 얘가 뭐보다 작을 거냐면 얘는 제가 이쪽으로 빼먹었네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차이보다 요 c를 곱해서 작다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ym 빼기 ym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n 플러스 1번째랑 n 플러스 2번째의 차이를 하나 낮춘 거보다 작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귀납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c 하나 더 올라갈 거고 하나 더 빼준 거 yn-1 y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y1 빼기 y2로 갈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c의 몇 제곱이 올 거냐면 이건 뭐 그냥 규칙을 찾으면 되죠. 여기 n-1이고 2니까 요거랑 요거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c의 m제곱이 오겠죠. 이렇게 바꾸면 좋은 이유는 얘는 그냥 고정된 숫자죠. 뭐 y1 하나 골랐다 그랬으니까 y2도 당연히 고정된 숫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는 지금 인접한 두 항만 봤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코시 수열에서는 인접한 두 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임의의 n번째, n번째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이제 n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둘 중에 큰 거를 n으로 놓으면 되죠. 요거에 대해서 yn 빼기 ym을 해보면, 그럼 얘는 n이 더 크니까 yn n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 되죠. yn 빼기 ym 플러스 1. 왜냐면 인접한 두 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n번째랑 n번째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접한 애들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그냥 뭐 삼각분원식 바로 써도 되겠죠. ym 플러스 1 빼기 ym 플러스 2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yn-1 빼기 yn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yn 빼기 ym 플러스 1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yn 플러스 1 빼기 m 플러스 2가 c의 m제곱의 y1 빼기 y2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더 뺀 거. 그래서 얘는 c의 m-1의 y1 빼기 y2. 얘는 하나 더 올려준 거. c의 m제곱의 y1 빼기 y2.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는 아까 여기 하나 올라갔으니까 얘는 c의 n-2겠죠. 왜냐면 여기 m일 때 n-1, m 플러스 1일 때 m이니까 n-1일 때는 n-2겠죠. n-2의 y1 빼기 y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묶어주면은 y1 마이너스 y2에 제일 작은 게 c n-1이죠. 하고 묶어주면은 뭐 1 더하기 c 더하기 뭐 c의 제곱까지 해서 c의 n-m-1까지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좋은 이유는 c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한히 더한 거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한히 더한 거. 무한히 더한 게 1-c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냐면 1-c분의 c의 n-1의 y1-y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를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냥 숫자고 1-c도 그냥 숫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c의 n-1이 0과 c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주게끔 m을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보면 결국은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주려면 m을 키우면 된다. 얼마나 m을 키우면 되냐면 c의 n-1, 1-c의 y1-y2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다 넘겨주면 c의 n-1이 y1-y2분의 1-c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 얘는 뭐 n-1이 얘가 어차피 c가 0과 1 사이에 있는 애니까 얘가 이 로그분의 로그보다 작으면 되겠죠. ln c분의 요거 로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당히 이제 라지 n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m이 얘 플러스 1보다 크니까 얘를 라지 n을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아 얘는 코시 수열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YN이 코시 수열인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도 뭐 좀 이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거는 이미 n번째랑 n번째의 차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n번째와 n번째를 컨트롤하기 전에 인접한 두 항은 잘 컨트롤이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수월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우리가 잘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n번째랑 n번째도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 인접한 두 항의 차이들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시 수열이니까 이제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B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코시 수열이니까 YN이 코시 수열이니까 수렴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수렴 값을 Y라고 놓자. 여기까지가 이제 B번이었고 C에 나와 있는 거는 Y가 픽스드 포인트임을 보이래요. 그리고 유니크함을 보이래요. Y가 픽스드 포인트라는 걸 보이라는 거는 결국 요 수렴하는 값이 뭘 만족하냐면은 Y는 FY인 거를 만족을 하래요. 임을 보이고 또 보이라는 얘기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픽스드 포인트가 유일함을 보이래요.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선은 이제 Y가 뭐냐면 Y가Yn의 극한이니까 극한인 거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가 연속함수예요. 정의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컨트랙션 매핑은 연속함수는 아닌데 우리가 뭐 A번에서 보인 것처럼 F는 이제 실제로 연속이 되죠. 그래서 F가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연속함수는 극한을 잘 보존을 해주니까 FYN이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FY로 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FY는 뭐냐면 FYN이 돼요. 근데 FYN이 뭐냐면 YN들의 관계식이 뭐였냐면 YN 플러스 1번째가 FYN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n이 무한 들어갈 때 yn 플러스 1이 돼요. 그럼yn의 극한이 y니까 yn 플러스 1의 극한도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래서 fy는 y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y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픽스 포인트는 얘로 유일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D에 있는 거는 D번에 있는 거는 X를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그랬을 때 X, FX, F 합성 F 요런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Y로 수렴을 한대요. 아까 B에서 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B에서는 Y1을 하나 딱 고정을 해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X가 임의의 X여도 얘가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열의 이름을 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x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fxn으로 만드는 얘를 또 이런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항은 x고 두 번째 항은 fx, 세 번째 항은 ffx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수열을 생각하면 아까 한 거랑은 똑같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인 것처럼 xn도 코시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렴 값을 x 스타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 수렴값이 아직은 뭔지 몰라요. 뭐 y가 이제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y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 수렴값은 여전히 픽스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다 양변에다가 f를 걸어주면 되니까. 그럼 x 스타도 픽스드 포인트가 되는데, 픽스드 포인트는 유일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만족을 하는데, 픽스드 포인트는 유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 이제 x 스타랑 fy에 대해서 그냥 모든 xy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요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x 스타랑 fy가 x 스타랑 y가 각각 픽스드 포인트니까 얘가 x 스타 빼기 y랑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c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려면은 사실 얘가 이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 스타랑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 스타가 y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픽스드 포인트가 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얘기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렇죠? 증명하는 과정에서 코시수열인 거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막 쉬운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증명을, 여러분 요 내용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3.11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4.3.12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12에서 얘가 얘기하는 건 F라는 집합이 어떤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닫힌 집합이래요. 공집합이 아니고, 얘가 여기에 있는 건데 공집합이 아니고 닫힌 집합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gx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gx라는 거를 인피멈 x-a 라는 애 인피멈인데, a가 f에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그랬을 때 f가 연속임을 보이래요. g가 연속이다. 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gx는 0이 안 된다. 언제? x가 f 바깥에 있으면은 0이 안 된다. 요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우선 gx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좀 봐야죠. gx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f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거 사실 뭐 1차원에서 정의가 된 거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시각화를 위해서 2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서 f라는 애가 뭐 이렇게 있어요. 닫힌 집합이니까 경계를 포함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f에 대해서 우리가 x라는 게 어떤 x가 하나 뭐 있어요. 근데 x는 뭐 g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달라요. 그래서 x가 만약에 바깥에 있었으면, 좀 색깔을 구분해 보면, x가 만약에 f가 바깥에 있었으면, 그래서 x가 f 바깥에 있는 애였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gx는 어쨌든 a 안에 있는 a가 f 안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xy의 거리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a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애니까, a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뭐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거리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인데, 이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제일 작으려면은 a가 최대한 x 쪽에 가까운 요쯤에 있으면은 이제 제일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gx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x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거, 뭐 대충 이쯤이 되겠죠. a가 여기에 있을 때 값이 gx가 이만큼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내부에 있으면, x가 f 안에 있으면, x가 f 내부에 있으면은 그냥 a가 f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다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a가 x여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gx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만약에 f 내부에 있는 점이었으면은 그냥 gx가 내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쵸? x가 f의 원소면 gx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x를 a로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뭔 뜻이냐면 gx는 결국은 f랑 제일 가까운 거, 그러니까 거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gx는 집합 f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함수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그냥 엡실론 델타를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이제 증명을 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gx가 뭘 만족하냐면 gx 빼기 gy는 x 빼기 y,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gx 빼기 gy는 x 마이너스 y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고 나면은 이제 다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이고 나면은 이제 연속인 거는 바로 자동으로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얘가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엡실론을 델타로 골라주면 되니까 이제 이러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gx를 가지고 오면은 gx는 뭐냐면 인피멈인데, 어떤 인피멈이냐면 이제 a 대신에 b라는 다른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필요한 애는 아니니까. 이렇게 gx는 어떤 f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x-b의 인피멈으로 나타나는 애인데, 얘는 항상 뭐보다 작을 거냐면 x-a보다 작아요. 모든 a에 대해서. 왜냐면 인피멈이니까 어떤 a를 잡은 것보다도 얘가 더 작아야만 하겠죠. 왜냐면 얘는 인피멈이니까. 그러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y 더하기 y-a로 써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뭐가 됐냐면 gx는 항상 뭐보다 작을 거냐면 x-y 더하기 y-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얘랑 얘는 a에 무관하죠. 지금 a에 의존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y-a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임의의 a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부등식 쓴 것도 a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그냥 모든 a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인피멈 a를 취할 거예요. 취하면 뭐가 될 거냐면, 쟤는 gx는 gx인데 어떤 gx냐면 인피멈 a에 대해서 인피멈 gx가 되고, 쟤도 인피멈 x-y가 되고 인피멈 y-a가 돼요. 이거는 그냥 이 부등식 자체가 모든 a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인피멈을 취해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두 개, 얘랑 얘는 a에 무관해요. 그러니까 인피멈을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죠.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애, 왜 인피멈을 취했냐면 얘가 gy죠. 그래서 얘가 gy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뭔가 많이 됐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gx 빼기 gy가
x 마이너스 y보다 작아요. 근데 x랑 y도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할을 바꾸면 gy 빼기 gx도 x 마이너스 y보다도 작아지거나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x 마이너스 y보다도 작고 마이너스 취해도 x 마이너스 y보다 작으니까 얘는 gx 빼기 gy의 절대값이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요 두 번째 얘기. 우리가 지금 보이려는 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gx가 연속이다. 하나는 x가 f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gx는 0이 된다.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gx는 0이 아니다. 언제 x가 f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x가 f에 들어가 있으면은 gx가 0이 돼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뒤집으면은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정확하게 그거는 아닌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이라는 얘기는 x가 f가에 들어있지 않으면 gx가 0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쉬운 얘기였는데 뭐 이 얘기랑은 다르죠, 그렇죠? 왜냐 이거에 이제 이거의 대우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f가 닫힌 집합이에요. 그 얘기는 f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니까 우리가 어떤 x가 f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는 결국은 x가 f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f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우리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요 네이버후드가 우리가 v로 썼었나요? v 델타 x가 f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요게 이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근데 저거는 v 델타 x랑 f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뭐죠? x랑 얘는 이제 x 어떤 뭐 y라는 점을 모은 건데 x-y가 델타보다 작은 애고 f랑의 f랑 교집합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gx가 항상 어떤 델타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f 안에 얘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f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 v 델타 x가 여기에 있고 뭐 f의 여집합이 여기에 있으니까 f는 여기 있는 거, 여기가 f죠, 그렇죠? 이게 f니까 v 델타 x랑 f와의 교집합이 이제 없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gx가 항상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왜냐면 이제 요 x로부터의 거리가 델타니까. 그럼 얘가 델타보다 크거나 항상 얘가 gx가 델타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뭐 델타 당연히 양수니까 g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13에 있는 것만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해볼 만한데 f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애디티브 컨디션을 만족을 한대요.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y가 된대요. 그랬을 때 A번에서는 뭐 f0이 0임을 보이고 f-x가 마이너스
x가 됨을 보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 뭐 x, y 자리에다가 다 0을 넣어주면 뭐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네, f0이 0인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0은 f0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인데 f0이 0이니까 네. 그래서 뭐 A번은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는 뭐 K라는 애를 F1이라고 놔보자. F1을 K로 놔보자. 그러면은 Fn은 KN이 됨을 보이래요. n이 자연수일 때. 그랬을 때 이거를 또 확장을 해서 FZ가 KZ가 됨을 보이래요. Z가 정수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F 유리수가 KR, R이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보이래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에디티브한 거를 이용을 했으니까 Fn은 1을 n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F1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NK가 되고, 마찬가지로 정수에 대해서도 F-n은 마이너스 FN이니까 마이너스 KN이 돼서 뭐 정수일 때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수일 때도 얘를 뭐 Q분의 P로 놓으면 Q랑 P가 전부 다 정수니까, Q랑 P가 둘 다 정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QR, 얘가 FP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정수니까 K의 QR이 되고, 근데 FQR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R을 Q번 더한 거, R을 Q번 더한 거. 그러면은 FR은 QR이 됐죠. FR은 나눠주면은 KR이 되죠. 그래서 유리수에서도 잘 성립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에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F가 0에서 연속이면은 F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도 fx는 kx가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러면은 F가 만약에 우리가 0에서 연속인 걸 알고 있고, 이미 X에 대해서 연속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X는 R이라고 하는 어떤 실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xn이라는 수열을 x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오면은, 얘를 이제 0으로 가니까 xn 빼기 x가 0으로 가니까 xn 빼기 x가 0으로 가니까 f가 연속이고 0에서 연속이니까 fxn 빼기 x도 0으로 갑니다. 근데 얘가 에디티브 하니까 fxn이 f로 수렴을 하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fxn 빼기 fx가 0으로 가니까, 이 얘기는 fxn이 fx로 가니까 이미 x에 대해서도 여기 성립하니까 연속인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x는 kx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수렴하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무리수에서만 보이면 되겠죠. 유리수에 없는 애들 가지고 유리수로 우리가 얘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어떤 QN이라고 하는 어떤 유리수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FQN이 FX로 수렴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F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QN이 X로 수렴하게끔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양변에 F를 이제 잘 걸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4.2절의 한 문제랑 4.3절에 있는 연수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푼 내용만 들으면은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약간 해설을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미리 먼저 문제를 좀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